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장 실습 운영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장 실습생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과 안전한 실습 환경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현장 실습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되는 건데요. 교육 현장 안전성 확보와 학생들의 취업률 신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실을 시작으로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무,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례회 기간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4개안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도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혁신학교 교원들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7일 열린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 진행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직무 관련성이 적은 학교를 방문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매우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는데 혁신 학교의 교사라는 분들을 데려가셔가지고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그런 학교를 비교치차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교장 자격 연수 관련해서는 자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교장 임용이 불가능한 교원들에게 교장 자격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때 점수가 돼서 자격연수를 받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렇게 인정하고 나서 바로 퇴직할 시에는 또는 얼마 이내에 퇴직할 1년 이내나 뭐 이렇게 시한을 둬 퇴직할 시에는 연수 비용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연수 대상자 선정하면 안 되겠어요? 서울시 교육청은 자녀 임기 상관없이 해외 연수 비용을 포함해 교원 1인당 최대 518만 원을 교장 연수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자격 연수를 받고도 교장으로 임용받지 못하고 퇴직한 교원만 해도 43명에 달합니다. 교육위원회가 경고 처분받은 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열린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매입 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고를 2번 받았고 주의 처분을 2번 받았어요. 그것도 2017년에. 기존 규정대로 하면 이건 완전히 제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정이 전혀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원칙이.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개선해서 개선이 아니라 계약이죠. 어떻게 개선입니까 이게? 비리 있는 사람도 받아준다는데 이게 개선이에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해
단설 유치원이 없거나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서민 거주 밀집 지역 등에 기존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원화 수용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유치원 매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예정돼 있는 거라면 이런 우려할 이유가 없죠. 매입을 하든 뭐 당연히 더 정설을 하든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인구 유입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 뭐 매입이다 해서 충원도 안 되게 불을 끄도 뻔한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매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요건과 선정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학교 내 운동장 및 체육시설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민 리포터가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잘 갖춘 우수 사례를 찾아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 운동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친환경 학교 운동장을 갖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청중학교. 지난해 7월 대청중학교는 친환경 학교 운동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냥 흙 운동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존 일반 마사토보다 성능이 개선된 친환경 마사토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인조잔디에 대한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친환경 마사토를 개발하여 보급 및 교체를 추진해 왔는데요. 현재 총 45개 교에 친환경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대청중학교처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우선적으로 친환경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보다 많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소아, 청소년 시기에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건데요. 소아, 청소년기부터 시작해 모두가 건강한 서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